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350년 왜구들이 갑자기 기승을 부린 이래 눈물겨운 30년간의 노력 끝에 1380에서 83년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의 관음포 해전 등으로 왜구의 결정적인 침입을 격퇴하였습니다. 고려 수군의 장족의 발전이었죠.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더 확실히 왜구의 노략질을 차단하기 위해 고려는 왜구들의 근거지를 원정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왜구들의 소굴, 바로 쓰시마섬, 일명 대마도였습니다. 1389년, 그러니까 조선 건국 정확히 3년 전에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던 박위가 조정의 명령을 받아 1차 대마도 정벌에 나섰습니다. 박위는 100여 척의 전함을 끌고 대마도로 가서 왜구 전함 300척을 부수고 고려인포로 100여 명을 데리고 오는 큰 성과를 내지만 박위가 이성계의 왕위 추대를 거부했고 조선이 건국되고도 고려를 부흥시키려는 듯한 의심가는 행동을 많이 하면서 그 끝이 좋지 않은 바람에 박위의 공적 역시 많이 사라진 점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몇 년 후였던 1396년 태조 이성계가 김사형을 총지휘관으로 삼고 보낸 대마도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사형이 갔다 온 2차 대마도 정벌은 박위의 1차 대마도 정벌보다 훨씬 더 기록이 부족해서 그 세부적 과정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사형이 정벌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태조 이성계가 환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뭔가를 하고는 왔는 듯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고부터 다시 왜구들이 기생충 마냥 살아나거든요. 태조 이성계 재위 기간 중 약 4년 정도 53회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번꼴로 왜구들이 쳐들어왔다는 뜻이죠. 조선시대 개국과 함께 15세기부터 다시 무더기로 왜구들이 나타난 배경에는 이번엔 중국 명나라도 껴있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하던 그 해에 일본의 남북조가 통일이 됩니다. 승리는 북조의 무로마치 막부였죠. 조선 개국 직후에 왜구들이 다시 여러 번 침입을 해온 거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지배를 원치 않았던 무장 해상 세력들이 일본을 떠나 조선을 공격하러 왔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공식적인 조공관계를 체결합니다. 감합이라고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는 징표가 있는데 명나라와 교역을 하려면 이 감합이 필요했고 명나라 일본 무역을 그래서 감합무역이라고 하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이 감합을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조선 정부에서 발행한 통행 증명서를 가진 선박만이 조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증서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으니 무역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력이 빈곤해진 일본의 지방 세력들은 다시 무장을 하고 바다를 나가 조선과 명나라 해안가를 약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고 평야가 적어서 늘 쌀 부족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데 명나라 조선이 무역의 규모를 최소화하니까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 해적질이었던 거죠. 특히 조선과의 무역에 가장 크게 의지했던 일본의 지방 세력은 대마도 세력이었습니다. 이러니 대마도의 세력들은 왜구들을 지원해주고 왜구들의 기지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구들이 약탈해온 것으로나마 대마도 경제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세종 1년이었던 1419년 5월 13일 황해도 해주 연평곳에 이 왜구들이 배를 끌고 들어와 노략질을 하며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지방관은 이들을 잘 달래서 보내기 위해 요구하는 식량을 주었으나 이들은 되려 민가를 더더욱 약탈하는 등 꼴사나운 짓을 합니다. 담당 지방관이 해주 연평곳으로 쳐들어온 왜구들과 소규모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왜구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나라 요동반도로 가던 중 병력 일부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황해도로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었고 아직 20대 쪼렙이었던 세종대왕은 수군 말고 육군의 방비를 강화하자고 했으나 조정의 의견은 왜구들은 수군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은 방어를 위해 육군을 강화하느냐 수군을 강화하느냐였는데 군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 이방원은 획기적인 제안을 하니 방어가 웬 말이냐, 왜구들의 본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떠나자는 생각이었죠. 지금 왜구들 상당수가 요동반도로 빠져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왕권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이방원은 이 체제가 자기 아들 때에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일부러 세종에게 빨리 양위하고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쉴 거는 다 쥐면서 세종의 정권을 감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 정벌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세종대왕 치세에 일어난 세종대왕의 업적처럼 묘사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상황으로 물러난 뒤 군사권을 여전히 쥐고 있던 이방원이 기획하고 주도했던 정벌 전쟁이었으며 세종대왕이 대마도 정벌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 이방원이 주도한 대마도 정벌 추진 준비가 고작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에 황해도 해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날 14일 바로 이방원은 이종무를 3군 도체 찰서로 삼고 정벌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6월 초에는 남쪽 지방에 있는 일본인들이 혹시라도 왜구와 내통할까봐 전부 잡아들어 억류시켰고 이 과정에서 136명의 일본인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6월 20일 이종무가 이끄는 군사 17,000명의 병력과 227척의 전함들이 대마도에 도착했으니 이 정벌군 조직 속도가 매우 빨랐죠. 역시 일처리는 이방원은 이 대마도 정벌을 통해 아직 자기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빠르게 보낸 거죠.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 수군은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포구를 점령했고 이방원의 예상대로 왜구들이 대거 명나라 약탈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대마도 해안가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종무는 왜구 함선들을 불살라버렸고 조선인 및 중국인 포로들을 구출해내주었죠. 정말 큰 성과를 냈던 거죠. 이 대마도에 있던 왜구 병력들은 전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조선 수군은 식량도 2달치나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기는 상황에서 이종무가 느닷없이 산속으로 들어간 왜구 섬멸 작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산속 지형은 적군이 더 잘 아는 만큼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이 부대가 오히려 괴멸될까 두려웠던 이종무는 일단 한 부대만 탐색하러 보내기로 하는데 장수들이 너도나도 피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전쟁에서 뭐하러 굳이 나가 싸웁니까? 이종무는 결국 제비 뽑기로 탐색을 보낼 부대를 결정했고 이 부대는 산속 탐색을 하던 중 아니나 다를까 왜구들의 매복에 걸려 약 180명이 죽고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만 쳤죠. 그런데 탐색을 나가지 않았던 조선 수군은 괜히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다가 죽는 전우들을 구하러 가지 않고 배 위에서 그냥 지켜만 봤답니다. 우군 절제사였던 이순몽만이 소수 병력을 이끌고 나가 화살 세례 속에 그나마 살아남은 조선 병사들을 구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찝찝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선 수군의 승리였습니다. 태풍철이 다가오자 조선 수군은 대마도주의 소 가문의 항복을 받은 뒤 철군하였고 많은 장수들이 귀국 후 승진 및 많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종무만큼은 무리한 공을 세우려다가 병사를 잃었다는 죄목의 탄핵 상소를 받았으나 대마도 정벌은 이방원의 작품이었던 만큼 이종무가 판단 미스를 해서 벌을 받는다면은 이방원도 자기 업적에 흠이 나거나 쥐고 있는 입지가 흔들릴까봐 이종무를 유배를 보내기는 보내되 다른 사소한 이유로 보낸 후 얼마 안 있어서 풀어줍니다. 조선의 대마도 정벌이 있고 약 1년 뒤였던 1420년 명나라 요동반도로 작정하고 들어갔던 왜구들도 다른 지방에서 명나라 군대에게 전멸당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 군대들이 침입해오는 왜구들을 토벌하는 건 방어에 불과했고 조선의 대마도 정벌은 공격이긴 했지만 왜구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낸 거예요. 혼내고 조선 정부는 대마도 도주에게 알아서 왜구 억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대마도를 책임지던 대마도주는 이 섬도 척박하고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이 대마도에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왜구들과 결탁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명나라나 한반도나 대마도랑 교약을 안 해주잖아요. 나중에 상황 이방원이 죽고 세종대왕이 비로소 세종대왕 하던 때에 이 대마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던 세종은 재위 8년째였던 1426년 진해, 부산, 울산, 이른바 삼포 항구를 열어 대마도와의 교역을 허가해 주었고 재위 25년째였던 1443년에는 대마도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보장해 준다는 개해 약조를 대마도주와 체결하면서 이 대마도는 더 이상 왜구들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원의 대마도 정벌은 개인의 야심이 물씬 들어간 정복 사업이기는 했지만 뒤이어 세종이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해준 덕분에 왜구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심각한 문제가 한동안은 거의 해결되다시피 했던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침략과 약탈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찌감치 세종대왕처럼 대마도와의 교역을 확보해 주었으면 왜구들의 침략이 그토록 심각하지도 우리의 피해도 그렇게 막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국제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왜구의 역사는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한동안 조용해졌던 건 맞지만 16세기 왜구 침입의 역사는 임진왜란 전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럼 역수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